AI 거품 균열의 시작, 오라클 브로드컴 급락의 진실. 2025년 12월 11일 단 하루 만에 104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오라클 주가 13% 폭락. 창업자 레리 앨리스는 하루 만에 개인 자산 36조 원을 날렸습니다. 그 다음 날 브로드컴이 사상 최고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주가는 4% 급등했죠. 하지만 어닝콜이 끝나자 주가는 마이너스 5%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3조 달러 규모 AI 거품, 미세한 균열이 지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먼저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57% 하락.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AI 관련주를 보면 엔비디아 마이너스 3%, 브로드컴 마이너스 2.5%, AMD, 마이크론 동반 하락, 그리고 오라클은 무려 마이너스 12%. 여러분이 AI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면 나스닥 마이너스 0.57%가 절대 여러분의 계좌와는 무관합니다. 진짜 문제 제기.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일시적 조정입니다. 펀더멘털은 여전히 튼튼합니다. 데이터 센터 투자는 계속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지금부터 월가가 말하지 않는 진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킬 수 있습니다. 먼저 오라클부터 봅시다. 오라클은 원래 데이터베이스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AI 붐이 시작되자 자신들을 AI 클라우드 기업으로 포지셔닝했죠. 엔비디아 GPU를 대량으로 구매하고 AI 전용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네오 클라우드 전략. 멋져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 분기 수주잔고 발표만으로 하루에 33% 급등했습니다. 반전 포인트. 그런데 이번 분기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매출 161억 달러. 월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클라우드 성장률도 기대에 못 미쳤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오라클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세요. 데이터 센터 부지는 소유하지 않습니다. 대신 GPU를 막대한 부채로 구매합니다. GPU는 어떻습니까? 2에서 3년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감가상각 폭탄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 고마진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라클의 최대 고객 오픈AI입니다. 오픈AI를 위한 대규모 데이터 센터 완공 시점이 언제입니까? 원래는 202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028년으로 밀렸습니다. 공식 이유는 뭡니까? 노동력과 자재 부족. 정말 그럴까요? AI 혁명이 진짜라면 웃돈을 얹어서라도 공기를 단축해야 정상 아닙니까? 시장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픈AI의 자금난. 오픈AI는 2024년 50억 달러 이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외부 투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죠. 만약 오픈AI가 약속한 클라우드 사용료를 못 내면 오라클의 막대한 투자는 회수 불가능한 불량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CDS, 신용부도수와 프리미엄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내 부도 확률 2에서 3%로 올라갔죠. 절대값은 낮습니다. 하지만 방향성이 문제입니다. 안정적이던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것. 채권 시장의 스마트머니가 리스크를 감지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브로드컴을 봅시다. 브로드컴 사례는 더욱 당혹스럽습니다. 2025년 12월 12일 실적 발표. 주당 순이익 1.95달러, 월가 예상 1.87달러. 완벽한 서프라이즈입니다. AI 반도체 매출은 전년 대비 74% 폭증. 다음 분기 전망은 100% 성장. 주가 반응을 보십시오. 실적 발표 직후 4% 급등. 투자자들은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어닝콜이 시작되고 CEO와 CFO가 말을 시작하자 분위기가 바뀝니다.
주가는 마이너스 5%로 급락. 장마감 시점 마이너스 9% 하락. 4%에서 마이너스 9%까지 무려 13%포인트 급변입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간 거죠. 대체 무슨 말이 나왔길래? 첫 번째 폭탄. CEO 혹탄의 발언. 2026년에는 오픈 AI 관련 수익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잠깐만요. 브로드컴의 수주 잔고는 70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90조 원이죠. 그런데 그게 언제 매출이 됩니까? 2027년, 2028년. 투자자들은 당장 내일의 성장을 위해 PER 49배라는 초고평가를 용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장이 2년 뒤로 미뤄진다. 두 번째 폭탄. CFO의 마진 가이던스. AI 시스템 판매 증가로 총 마진율이 1% 하락할 것입니다. 1%? 별거 아닌 것 같죠? 천만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AI 시장이 블루오션에서 레드오션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겁니다. 브로드컴은 GPU만 파는 게 아닙니다. HBM, 고대 역폭 메모리, 네트워크 장비까지 풀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 같은 파트너사들과 이익을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빅테크 고객사들의 가격 협상력이 커지면서 마진은 계속 압박받습니다. 여기서 역설이 나옵니다. AI 매출이 증가할수록 이익률은 감소한다. 이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폭탄. 밸류에이션입니다. 브로드컴의 선행 PER 49배입니다. 엔비디아는 30배, AMD는 40배, 전통 반도체 기업은 20에서 30배. 브로드컴이 가장 비쌉니다. 좋은 회사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이 정당한가? 이 질문 앞에 너무 취약한 구간입니다. 자, 이제 더 큰 그림을 봅시다. 세코이아 캐피탈 데이비드 칸의 분석입니다. 현재 AI 인프라 투자를 회수하려면 연간 얼마의 매출이 필요할까요?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80조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생성형 AI가 실제로 창출하는 매출은 낙관적으로 추산해도 수백억 달러 수준입니다. 5,500억 달러의 격차. 이게 바로 AI 거품의 실체입니다. 닷컴 버블 때 수익 없는 트래픽 신화 기억하십니까? 지금 똑같은 패턴입니다. 기술은 혁명적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허상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MIT의 2025년 연구 충격적입니다. 기업들이 시작한 생성형 AI 파일럿 프로젝트 성공률이 얼마일까요? 95%가 실패했습니다. 실제 수익 창출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 비용의 역설입니다. AI는 기존 소프트웨어와 다릅니다. 한계 비용이 0이 아닙니다. 쿼리 하나하나가 막대한 전력과 컴퓨팅 자원을 소모합니다. 기업들은 신기하다며 도입했다가 ROI가 안 나와서 프로젝트를 중단합니다. 두 번째 이유, 신뢰성 문제입니다. 맥도날드 채용 챗봇 6,4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노출할 뻔했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는 AI로 조작된 파손 증거가 제출되기도 했죠. AI의 신뢰성 문제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현재 AI 시장의 매출 구조 한번 보십시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AI에 투자합니다. 오픈AI는 그 돈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의 클라우드를 씁니다. 오라클은 그 돈으로 엔비디아의 칩을 삽니다. 보이십니까? 외부의 실제 고객으로부터 유입되는 신규 자금은 제한적입니다. 전형적인 제살 깎아먹기식 매출 부풀리기입니다. 초기 투자금이 고갈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취약한 구조입니다. 자, 이제 진짜 위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하락. 이건 단순한 기업 실적 이슈가 아닙니다. 훨씬 더 큰 유동성 메커니즘과 연결돼 있습니다. 옌 캐리 트레이드입니다. 엔 캐리 트레이드가 뭡니까? 간단합니다.
금리가 거의 0%인 일본 엔화를 빌립니다. 그 돈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 자산에 투자합니다. 특히 성장성 높은 AI 주식이에요.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추정치로 2조에서 5조 달러입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브로드컴, AI 주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 자금이 레버리지를 동반한다는 겁니다. 10배, 20배 레버리지. 엔화 가치가 조금만 변동해도 막대한 규모의 자산 매도가 강제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은행이 뭘 하고 있습니까? 30년 만에 금리 인상 사이클입니다. 시장 전망을 보십시오. 12월 18일, 19일 회의 0.75% 금리 인상 확률 86%입니다. 반면 미국 연준은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금리 인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일 간 금리차가 축소되면 엔캐리 트레이드의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더 치명적인 건 엔화 가치 상승입니다. 엔화로 돈을 빌린 투자자들 부채 상환 부담이 급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유 중인 미국 자산을 팔아서 엔화를 사서 갚아야 합니다. 여기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단계, BOJ 금리 인상, 엔화 강세 전환. 두 번째 단계, 캐리 트레이드 수익성 악화, 마진콜 발생. 세 번째 단계, 미국 자산 매도, 레버리지 해소. 어떤 자산부터 팝니까? 유동성 풍부한 대형 기술주입니다. 엔비디아, 브로드컴 같은 거죠. 네 번째 단계, 악순환의 고리, 주가 하락, 담보 가치 하락, 추가 마진콜, 투매. 우리는 이미 예고편을 봤습니다. 2024년 8월 5일 블랙 먼데이 기억하십니까? 엔화 가치가 급등하자 니케이 지수 12% 폭락, 미국 증시 동반 하락. 당시에는 중앙은행 개입으로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오라클과 브로드컴이 펀더멘털 악화. 이게 균열입니다. 엔캐리 청산은 그 균열에 던져진 다이너마이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붕괴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킨 것 똑같은 패턴입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오라클은 메인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시스템 리스크는 없습니다. CDS 2에서 3%는 낮은 수준입니다. 빅테크 CAPEX가 줄지 않는 한 괜찮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씩 반박해 보겠습니다. 거짓말 1. 오라클은 비주류다. 금융위기는 항상 가장 약한 고리에서 시작됩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시스템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전 세계가 패닉에 빠졌죠. 오라클이 오픈 AI로부터 약속된 수익을 못 거두면 오픈 AI의 지불 능력에 의심,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손실 우려, 엔비디아의 칩 주문 취소, 도미노처럼 연결됩니다. 거짓말 2. CAPEX가 줄지 않으면 안전하다. 투자는 항상 후행 지표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는 시점은 이미 수익화 실패가 확인되고 주가가 폭락한 이후입니다. 브로드컴의 마진 하락, 오라클의 매출 미스, 이미 ROI 붕괴가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ROI가 떨어지는데 CAPEX를 계속 늘린다? 그건 투자가 아니라 자본 파괴입니다. 거짓말 3. 이번은 다르다. 역사는 이 말이 거품의 최종 단계에서 항상 나온다는 걸 증명합니다.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부동산 버블, 1989년 일본 자산 버블. 매번 똑같은 말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든 거품은 예외 없이 터졌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체적인 생존 전략.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지션 축소입니다. AI 주식 비중을 즉시 50% 축소하십시오. 오라클과 마이크로는 전량 매도를 권장합니다. 브로드컴과 AMD는 50% 비중 축소를 고려하십시오. 엔비디아는요, AI 칩 시장 지배력을 고려해
30에서 50% 보유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 이상 비중은 위험합니다. 두 번째, 현금 확보입니다. 최소 40에서 50% 현금 비중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거품 붕괴 시 현금 보유자만이 저점 매수 기회를 잡습니다. 워런 버핏의 명언 기억하십시오. 룰로 1. 네버 루즈 머니. 세 번째, 안전자산 편입입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투자 등급 회사채 A 이상, 필수 소비재, P&G, 코카콜라, 헬스케어, 존슨앤존슨. 이런 방어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하십시오. 이제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레벨 1 경고. 이때는 추가로 20% 매도하십시오. 어떤 신호를 봐야 합니까? AI 주요 기업 두 곳 이상 실적 쇼크, 달러엔 환율 135 돌파, 엔화 급등이죠. VIX 35 돌파. 레벨 2 경고. 이때는 전량 매도입니다. 어떤 신호를 봐야 합니까? 오픈 AI 자금난 공개 또는 파산 위기, 나스닥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 일본 금리 0.75% 이상 인상, VIX 50 돌파. 레벨 3 경고. 모든 위험 자산을 청산하십시오. 어떤 신호를 봐야 합니까? 엔캐리 청산 본격화 뉴스, 나스닥 마이너스 20% 이상, 금융 시스템 불안 징후.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50% 손실을 피하는 게 바닥에서 10% 추가 수익보다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학을 보십시오. 거품 붕괴 시 마이너스 70% 손실을 입으면 원금 회복에 233% 수익이 필요합니다. 이게 실제로는 15에서 20년이 걸립니다. 역사는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나스닥 마이너스 78% 폭락, 대부분 닷컴 기업 파산, 2008년 금융위기, S&P 500 마이너스 57% 폭락, 리먼 브라더스 파산, 1989년 일본 버블, 니케이 마이너스 82% 폭락. 34년이 지난 지금도 최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패턴이 보이십니까? 모든 거품은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 단계, 새로운 패러다임 등장, AI 기술 혁신이죠. 두 번째 단계, 가격 급등, 낙관론 확산, 2023에서 2024년 AI 주식 폭등. 세 번째 단계, 이번은 다르다 믿음, 과도한 레버리지, 엔캐리 트레이드 확대. 네 번째 단계, 스마트머니 매도 시작, 기관 투자자 CDS 매수, 오라클 마이너스 12%, 일부 투자자 매도. 지금 여기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 대규모 매도 폭락, 공황. 현재 AI 시장은 하이먼 민스키의 거품 5단계 모델에서 4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5단계 공황입니다. 엔캐리 청산이 그 방아쇠를 당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AI 혁명은 진짜입니다. 기술은 혁명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는 미래 성공을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도 인터넷은 진짜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90%의 닷컴 기업은 파산했죠. 살아남은 건 누구입니까? 아마존, 구글입니다. 그들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AI 섹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품이 터지면 대부분의 AI 기업은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진짜 승자는 살아남습니다. 문제는 누가 진짜 승자인지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해야 할 일은 선택입니다. 첫 번째 길, AI니까 언젠간 오르겠지. 이 믿음으로 레버리지를 유지하고 고점에서 버티는 길. 이 길의 끝은 마이너스 70% 손실과 15년의 회복 기간입니다. 두 번째 길, 지금 방어 포지션을 구축하고 현금을 확보하고 거품이 터진 후 진짜 승자에게 투자하는 길. 이 길의 끝은 생존과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버블의 마지막 구간에서는 더 많이 버는 것보다
덜 잃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할 구간이 아닙니다. 폭풍이 왔을 때도 버틸 수 있는 배로 갈아탈 시점입니다.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급락. 이건 단순한 일시적 조정이 아닙니다. 3조 달러 AI 거품에 난 첫 번째 균열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라는 유동성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품은 항상 터집니다. 시기만 불확실할 뿐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살아남고 살아남은 자가 승리합니다. 지금 이 순간 행동하십시오. AI 비중 50% 축소, 현금 40% 이상 확보, 위험 신호 모니터링. 마지막으로 핵심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오라클 마이너스 13%, 브로드컴 마이너스 9%. AI 거품 균열의 시작입니다. 둘째, 6천억 달러 수익화 격차, 95% 프로젝트 실패율이 AI 버블을 증명합니다. 셋째, 3조 달러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거품을 터뜨릴 방아쇠입니다. 넷째, BOJ 금리 인상 12월 18일, 19일 86% 확률로 임박했습니다. 다섯째, 즉시 행동하십시오. AI 비중 50% 축소, 현금 40% 이상 확보, 위험 신호 모니터링. 이 정보가 여러분의 재정적 안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